자,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6교시입니다. 96번째 벼루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먼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도기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섬세한 문양을 그려냈는데 이는 당시에 먹을 가는 도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한 반파 원시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 표면에 연마된 물감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벼루 사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벼루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략 한시대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한시대 벼루는 옥으로 만든 것은 드물고 대부분 석재로 만들었으며 도기로 만든 벼루도 있다. 동한묘에서 출토된 동연 벼루도 있다. 동으로 만든 벼루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기와나 돌에 새겨 만든 벼루도 있다. 수당 시대에는 벼루의 재료와 모양이 더욱 다양해졌다. 당시대에 이르러 이미 석재로 만든 벼루가 일반화되었는데, 우리 석재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걸 다 좀 석재입니다. 광동 고요연의 단석과 안희의 무원현의 흡석은 이미 벼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 두 종류는 중국 벼루의 명연이 되었다. 중국 4대 명연에 단계연, 두 번째 흡주연입니다. 여기 나온 흡주연이에요. 흡주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가 하는 게 직년이라고 했어요. 직년. 4대 명연, 어떤 사람들이 직년은 것을 돌에 찐 거 있잖아요. 진을 갖고 찐 거. 그걸 직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연도 넣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나무년도 들어가요. 근데 나무년은 제가 볼 때는 4대 명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연하고 흡주연. 단계연은 면을 만져보면은 어린 애기 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흡주연은 문양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흡주연은요, 물에 담가 놓으면요, 그 벼루 그림을 보면 환상적입니다. 벼루 물에 딱 담가 놓으면. 벼루는 도연, 석연, 와연, 전연은 벽돌로 만든 겁니다. 옥연, 자연은 이게 사기 등등이다. 모양은 사각형, 둥근형, 장방형, 타원형 등 다양하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단계연인데요. 단계연도 이제 엄청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대세는 게 노경이라 하거든요. 노경인데 경도할제 노경인데 지금은 이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은 단계연 거기가 동네 이름이 지금은 조경이라 그래요. 조경이라는 시인데 여기에 옆에 가면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 강 밑바닥에서 캤대요. 지금은 이제 안 캔대요. 안 캐는데 이 노경이 하여튼 노경이 엄청 비싸요. 지금은 이제 지금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신단계, 노단계 이러는데 노경은 벼루에 보면은 벼루에 이러시면은 연지고 적어 있어요. 이 줄이 막 있는데 하나는 금선, 하나는 은선, 선이 두 개 딱 나옵니다. 노란 줄이 있고 하얀 줄이 있어요. 이게 노경이에요. 노경인데 정말 벼루가 좀 신기합니다. 제가 쓰지만 신기한 게 우리 일반 벼루는 요즘 여름 같으면은 먹가루 이틀 있으면 상하거든요. 단계는 한 달 있어도 안 상합니다. 상하지도 않아요? 예. 마르지 않는 건 내가 예. 잘 안 마르고, 물론 안 마릅니다. 뚜껑만 닫아놓으면 안 마르거든요. 안 마르고, 잘 안 상해요. 물론 이제 한 달 넘어 이러면 좀 상하지만, 잘 안 상해. 그걸 이해를 못 해요. 물도 그대로 있고, 먹물도 나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먹을 쓰면 한 이틀 쓰거든요. 요즘 이틀 쓰고 맨날 쓰고 그러는데. 왜냐면 그거 하나 가닥 해봐도 이틀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정도 쓰는데, 하여튼 먹이 안 상해요. 그게 이해 못하는 부분 하나예요. 일반 벼루는 이틀 되면 다 상하거든요.
무조건. 요즘 날씨에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명년이구나. 그 다음에 일반 벼루에는 뭐 갈아놓고 한 이틀 딱 지나면은 위에 보면 밑에 깔았잖아요. 찌꺼기가. 당연히 찌꺼기가 없습니다. 찌꺼기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갑을 하는구나. 왜 하냐? 이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자, 벼루는 초학자에게 주로 실용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형식에 대해서는 너무 따질 필요 없다고 본다. 좋은 벼루는 입자가 고우면서 미끄럽지 않고 단단하면서 거칠지 않아서 미끄럽지 않아 먹이 빨리 갈리고 거칠지 않아서 먹에서 윤기가 난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먹을 갈면 입자가 가늘면서 고르게 되어 붓끝을 훼손하지 않고 글씨도 광채가 나며 갈필이 나지 않는다. 나쁜 벼루는 벼루가 거칠고 먹물이 거칠어 붓의 호를 훼손한다. 이러한 벼루는 먹을 갈 때 자주 거품이 일어나며 쓴 글자도 윤택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문방 사업할 때 지필 무견 이랬잖아요. 벼루 제일 제한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값대로 한 것 같아요. 붓이 제일 싸고, 종이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붓이 비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벼루. 제가 벼루,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보 놀란 게, 제가 처음 갔을 때가, 제가 요 앞전에 단계연제 9번째 갔더라고요. 여기 참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9번째 갔는데, 제일 처음 갔을 때, 그때 우리 부산에 있는 회원들하고, 부산에 회원들 간 2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부산에 회원들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때 벼루 하나씩 다 사왔거든요. 그때 20만원, 30만원 했어요. 지금 거기 2천만원, 3천만원이에요. 몇백만원이고. 그걸 왜 이랬냐 했더니,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했더니, 우선 첫째, 내보고 그래. 형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공임들이 월급이 최고 기술자가 5만원이었어요. 6만원. 한 달 공임이 비싸면 6만원 이래 받더라고요. 지금은 200만원이래요. 공임이. 그 다음에 돌도 구하기 힘들대요.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예. 왜냐면 걔들은 벼루해주면 저걸 조각을 하잖아요. 좀 손으로 다 했거든요. 손으로 하는데 보통 한 개 가지고 어떤데 한 달씩 만들고 이래요. 그러기에는 그래 안 하고 어쩌냐 이거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자, 벽돌로 만든 벼루는 너무 거칠고 도자기 벼루는 너무 매끄러워 실용적이지 않다. 초심자는 석질이 곱고 연지가 깊으며 먹물을 많이 저장하는 보통의 벼루이면 되지 비싼 벼루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먹물이 있으므로 장 같은 접시로 벼루를 대신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 참말 이거는 잘했어요. 요즘 좀 먹물 다 쓰니까 굳이 벼루 좋은 거 쓸 일이 없다 이거죠. 벼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벼루의 찌꺼기를 씻어내야 하며 먹을 갈 때 크게 원을 그리면서 갈면서 벼루의 한 곳이 움푹 패이지 않도록 한다. 만약 좋은 벼루를 사용한다면 불순물이 있는 먹을 사용하지 않아야 불순물이 벼루의 표면을 손상함으로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먹을 다 간 후에는 먹을 벼루 밖에 놓아야지 벼루 위에 놓게 되면 달라붙어 벼루 표면에 해서 정반에서 먹을 갈고 이제 먹 위에 먹을 갈고 먹을 벼루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붙자는 악유였으니까. 벼루 좋은 거는 뭐냐면요. 갈았을 때 벼루 빨리 딸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옛날 어릴 때 숫돌에 낫 갈아보면은 숫돌이 빨리 딸는 것이 낫 잘 갈리거든요. 숫돌 안 딸는 건 낫 안 갈립니다. 같이 해보면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지금 우리 부산 서실에 거기에 기계 까는 기계인데 내가 세상에 그런 벼루 처음 봤습니다. 사포질 한 번도 안 합니다. 벼루 가는데도 기계가 가는데도 보통 기계 가면 계속 같은 자리에 갈잖아요. 그래 금방 이게 매끈해지는데 그 벼루는요 같이 따라요. 벼루 돌이. 그러니까 지금 푹 파였어요.
파는데 계속 그걸 쓰는 게 왜? 너무 잘 갈리니까. 잘 갈리고 입자도 곱고. 그게 그래요. 그게 남포석 벼루인데 저는 남포석 하는데 그거 한번 그냥 누구 이름 김진환이 맞지? 그 한번 갔더니 그냥 만났더니 이제 그런 돌이 안 나온대요. 돌도 안에 그 심이 있대요. 심. 이래 큰 돌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심이 있대요. 그거는 정말 좋대요. 그거는 자기들 돈을 얼마 정도 사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돌이 없대요. 그 다음에 거기 왜 남포석이 좋으냐면은 거기 벼루 그 돌이 있는 산이 물 속이래요. 그러니까 몇 억만 년을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이 한 말이에요. 당기온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몇 억만 년을 물 밑에 있었으니까 물을 얘가 말릴 일이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늘 이제 남포석 그 양반 그러는데 그런 돌이 이제 안 나온대요. 남포 어딥니까? 보령 남포석. 우리나라 보리. 예, 보령, 예. 우리나라에는 보령 남포석하고 해주석, 북한의 해주석. 해주석이 남포석보다 더 알아주죠. 김진환 씨고 영국 강제로 시작한 한국 사람들은 그 좋은 돌을 조각해 놓으면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가서 벼를 다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한 벼루가 없어요. 김진환은 결국 당근에서 이기대한 자, 연지에는 먹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먹의 찌꺼기가 남기 쉽고 붓을 손상시켜 글씨를 쓰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벼루를 씻을 때는 찬물을 써야지 뜨거운 물을 써서는 안 되고 이 양반이 이걸 몰라요. 벼루 씻을 때 뜨거운 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악유가 다 뺏겨내요. 벼루에 기름때가 묻으면 절대로 안 되며 다 씻은 후에는 천이나 종이 또는 면으로 닦아주며 햇빛에 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맞고요. 벼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벼루 안에 맑은 물을 저장하여 습기를 유지함으로써 사용할 때 건조한 물을 빨리 흡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벼루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벼루를 보관할 때 벼루함 또는 벼루 뚜껑을 사용하면 좋다. 벼루는 여러분들 씻을 때는요, 그냥 안 쓸 때는 물 보는 게 제일입니다. 항상 물을 보내세요. 물을 보내야 되고. 씻어가지고 물 보는데. 그냥 안 쓸 때도 우선 매일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 그럽니다. 한 이틀, 하루밖에는 항시 쓸 만큼 항시 합니다. 하고 쓰고는 물을 항시 부어 놓습니다. 먹물이나? 아니, 그냥 일반 물. 먹물이 남아있는 체인한 물. 아니, 그래요. 먹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니, 먹물이 좀 남아있으면 물 부어 안에 먹물 다 닦아내고 부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죠. 그래도 먹물 다 닦아내고 물 부는 게 제일 좋죠. 그래가지고, 그래 놓으면 이게 벼루가 늘 습기를 유지하거든요. 습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벼루 씻을 때는 뜨거운 물이 완전히 뜨거운 벼루는 갈라집니다, 돌이 갈라져요, 어떤 데는. 어장한 벼루는 이제 아는데, 그래, 저는 늘 뜨거운 물로 해서, 보나 조금 있으면 이제 안에 이제 악유가 다 녹아 나오거든요. 이 작은 배로는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깎아서 하는데 큰 배로는 안 차라고 그 자체에서 닦아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새 큰 벼루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지금 이만한 벼루 그냥 서실에 하나 있는데 평생 안 씁니다. 무거운 걸 누가 써요? 아까 말씀드린 배로 좋은 거는 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큰 거 해가지고 부활을 과장 해야 좋은 줄 알고 시간보다 그것은 예, 벼루는 늘 물을 보내야 돼. 예, 안 쓸 때는 물을 보내야 돼. 근데 올 때는 또 오늘 안 쓴다고 바짝 말라가지고 싹 씻어놓고 먹는데 그러면 안 되고 뭐 그렇다 할 수 없죠. 하여튼 물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까요? 다음 여러분들 단계연 건 한번 가볼 만합니다. 한번 가볼 만합니다. 회관들
지금 아까 강제연을 하더라도 녹용 있는 데는 돌이 안 나오잖아요. 아, 있는데 너무 비싸 못 사요. 지금 쓰는 벼로 똑같은 거 앞전에 갔더니 7천만 원. 그래요. 그래, 했더니 요새 그렇다. 야, 이거 팔리나, 했더니. 중국은 팔린대.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예,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만큼 부자가 있으니까 뭐 그런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보인차 요거만 한 거 한 10년, 7, 8년 전에 50만 원 주고 그것도 이제 뭐 보인차 맛도 모르고 할 텐데 이 경주이시 그 수석 부회장 하는 부인이 조회사 앞에서 차 찍으러 왔다고. 차를 차 원료를 파는 거예요. 지금 보인차를 파는데 그거 가서 내가 그냥 한다. 누가 먹어보니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아유 그거 참 좋네 이거 하나 주세요 이래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에 500만 원. 그래서 아이고 얘 그거 갖고 왔죠. 갖고 와서 그게 제법 요 크더라고. 아직도 있다.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어. 한 모금 맛있어. 봤는데 그게 지금 그거 갖다 파면 10배 받는데. 그렇죠. 그때는 중국 사람 잘 안 먹을 때 요새는 뭐 중국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었겠네요. 복건성에, 중국 복건성, 우리 정각 돌 중에 그 수산석이라고 있거든요. 수산석이 그 복건성에 있습니다. 거기 그 정각 인재 때문에, 정각 돌 때문에 그때 몇 번 갔는데, 한 번은 가는 중에 중간에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식당 가는데 보니까 골동품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쭉 보다 보니까 우리 하강암이 있잖아요. 하강암 갖고 만든 벼루가 있는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약한 거 아닙니까? 약한 하강암 강하죠. 그래서 이게 뭐 언제 거냐 했겠네. 한나라 때 그래요. 중국의 한나라 같으면은 100년대거든요. 석이. 그래가지고 고기 조금 무거워가지고 내가 밥 먹고 오다가 내가 사갈게요. 이러고 이제 다시 밥 먹고 오면서 깜빡 잊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도 한이 돼. 그때 못 산 게. 예. 그게 지금도 늘 내일에 남아있어요. 제가 그 중국 벼루를 수집 엄청 했거든요. 저한테 하여튼 몇백 개 있습니다. 엄청 했는데 중국 갈 때마다 벼루 요만한 거 있습니다. 제 손톱만한 것도 있습니다. 저한테. 온갖 벼루 하여튼 모양 틀리는 거는 하나하나 수집 다 했는데 그걸 하나 못한 게 그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눈에 띄면 바로 해야 돼. 지나가면 그걸 이제 못하고. 그 다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중국 제일 처음 갔을 때가 우리 은산에 갔을 때가 1990년도 갔습니다. 그래야 91년 1월 1일 날에 북경 도착했어요. 그래 지금도 아직 천안문 광장 바로 왼쪽에 보면은 북경 호텔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지금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제일 고급 호텔이었어요. 거기 숙소를 했는데 라운지에 로비에 제 키만 한 이 유리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정각 인제는 요만밖에 안 돼요. 요 정도인데 그 계열석은 그 청전석에서 나거든요. 그 상해 옆에 가면 상해 항주 그 옆에 가면은 거기 청전이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데 그 계열석 그 당시에 거기서 판다는 게 그때 당시에 600만 원 해놨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카드가 되시면 제가 샀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처음 갔을 때는 중국이 그 인민피하고 지금 쓰는 걸 인민피라고 그래요.
외피라고 했었어요. 외국인들 쓰는 전용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내는 어디가 쓸 데가 없어요, 중국에는. 그 외피를 쓰는 데는 호텔하고 백화점, 그것도 외국인 전용 백화점, 거기 가야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돈으로는 우리 그걸 구입도 못했고 그 돈을 환전도 안 됐고, 외국인들은 무조건 그때 중국 가면 외피라고 따로 그 돈을 환전을 해서 그 돈 사용처만 그 돈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외국인 전용 그 호텔,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백화점.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기차칸도 외국인 전용칸 따로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 전용칸은 내국인은 못 들어와요. 외국인만 딱 타게 돼 있고, 백화점도 외국인만 딱 쓰는 백화점 따로 있었어요. 그다음 호텔에는 내국인은 못 들어오고, 고급 호텔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 중국은, 그래 하다가 뒤에 이제 세월이 바뀌어갖고 이제 그 화폐 없어졌는데, 그때 그걸 계열석을 못 산 게 후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자금성 그 오른쪽에 가면은 유리창이라고 있어요. 유리창. 그게 명시대 건물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명나라 때 건물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 서화 골동품 그게 다 있습니다. 서화의 모든 것은 거기 다 있어요. 유리창이란. 거기 가면은 지금도 그 길 쫙 있는데 전부 다 서화뿐입니다. 글씨와 그림에 대한 그 가게만 쫙 다 있어요. 건물도 전부 다 명나라 때 건물 그대로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은 그림도 많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오창석, 재백석 그림 얼마 안 갔거든요. 지금 억대 단위가 그때는 100만 원도 안 갔습니다. 그때 하여튼 제가 늘 후회하는 게, 그때 카드만 됐으면은 아마 엄청 많이 사놨을 건데 하는 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6번째 그 벼루, 그 아까 말한 한나라 때 그 벼루를 모사한 게 지금도 늘 내리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벼루인지 아닌지 지인은 어떻게 알고? 뭐 그런 말하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하도 우리 뒤 세대가 느끼기에는 중국 그놈 일단 가짜가 진짜보다 많다. 아닌데, 근데 우리가 초기에 중국 갔을 때는 우리 그때 그 우리하고 국교 수립되기 전에 갔거든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없었어, 중국에는요. 그래 가면은, 중국 자체도 자기들이 그걸 사는 게 없었어요. 예, 그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주로 하는 게 또 홍콩 사람들 밖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 없었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 가끔 왔고. 그러니까 그때 뭐 그걸 그냥 보면 알거든. 근데는 그 얘기 나와요, 이제. 중국이 그때도 수표 가져가면 돼. 은행에서 바꿔주는 환전하는 수표. 예. 그거 가져가면 쓰면 돼. 그냥 그거 가져가서 은행 외피, 예. 자기는 못 바꾸고 내가 가야 되는데 다 집에서 바꿨거든. 바꿔서 그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거. 하여튼 그때는 좀 그 달러 뺏기 이런 통이. 예, 예. 자.